할게요. 일단은 뭐 아직 뭐 저기 뭐야 내신 대비는 아직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직 1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뭘 2학기 기말을 걱정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제쳐두고 우선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잘 하면 되죠. 자,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잘 안 보일 테니까 여기다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동물들 형태들의 몇몇 동상이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신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를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자,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다라는 이런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지금 신들이라는 명사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를 주어 동사가 수식을 하네. 이게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 요거였죠. 그래서 아래 있는 걸 보시면은 many people admired 주어 동사가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요 사이에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볼게요. 제조 공정에서 어떤 공장들도 상당한 양의 천연 자원들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들에 기여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소모할 뿐만 아니라 여기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 한다. 그럼 not only but also를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 힌트가 나와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도치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뿐만 아니라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앞에 어떤 공장들도 소모한다.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not only의 but also 요 녀석을 기준으로 A, B를 기준으로 보자면 A 자리에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어떤 공장들도 소모한다.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동사랑 이제 짝꿍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주어 동사를 쓸 때는 어떻게? 당연히 not only가 앞에 있으니까 도치가 발생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도치를 활용을 안 한다면은 도치 구문으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이제 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어 자리에 any factories로 그냥 쓰는 거야. any factories.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다가 이제 그 not only에 해당하는 녀석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하고 그 다음에 consum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don't consume 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but also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이제 contribute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치를 안 시킨 버전이에요. 지금 이 조건에서 보면은 반드시 도치시켜라라는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답지에 나와 있는 도치 구문으로 쓰셔도 둘 다 정답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사실 얘도 무조건 도치구문으로 쓰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치구문을 할 때 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는 이거를 문제를 낼 때 강조구문 버전과 도치구문 버전 두 개를 다 써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여기 시험에서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던틸이 나오고 지금 도치구문이 나왔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도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긍정문으로 쓰였다는 점. 요거죠, 요거. 여기에 not이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긍정문으로 써줘야겠죠. 요게 이제 주된 거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계대명사 부분을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던데 20년이 된 기술이니까 요 부분이 기술을 수식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요 자리에 써주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 자, 스테이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구워지면 자, 여기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요 이라도 이런 말이 나왔잖아. 이게 뭐야? even이야, even. 됐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조차 동안에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구워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is grilled 수동태로 써줘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뭐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나오죠. 하는데 그것이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대속적 용법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하고 위치로 나왔다는 거.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 한글을 봐봐.
테이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구워지면 그것의 육즙의 일부가 증발하는데 그것이 공기 중으로 맛있는 냄새를 내뿜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은 뭡니까? 그 스테이크의 육즙의 일부가 증발한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 증발한다는 이 내용을 가리키는 거겠죠. 증발을 해서 그 증발한 게 맛있는 냄새를 내뿜는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이나 일부분 덩어리를 이 위치가 이렇게 받아줄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elease에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이 장치는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뭐 하는데 근데 그것들 모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봤던 패턴과 똑같은 계속적 용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 모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all of라는 녀석을 써준 거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준 거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ll of them이라고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사이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만약에 접속사를 쓸 거라면은 all of which가 아니라 and all of the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and all of them 이렇게는 쓸 수 있어. 자, 그런데 and라는 접속사, them이라는 대명사 이걸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which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all of which 이런 형태로 썼다. 자, 마지막 6번 보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소비되는 용기. 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 요 부분.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 그것이 주어 나왔고 소비된다. 동사 나왔어. 자, 주어 동사가 용기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맞지?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동사 자리에 지금 소비 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잖아. 소비되다. 그치? 소비되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건 뭡니까? 수동태라는 소리예요. 수동태. 그죠? 소비되는 거니까. 즉 비동사에 PP형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쓸 수 있는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잖아. 목적어.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원래 안 나오는 문장이라면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전치사를 추가로 써줘야 된다. 됐어? 그럼 전치사를 추가로 써주면 뒤에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해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는가가 사실 난이도 측면으로 좀 어렵다고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예문에서는 그냥 써준 거야. 여기에 이렇게 from which라고.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영작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는 잘 봐봐. 그 연구는 결론 짓는다. that 뭐뭐라고 the taste of the food 그 음식의 맛이 is affected 영향을 받는다고 by the container 용기에 의해 여기서 해석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용기로부터 그것이 소비된다.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용기에 의해서인데 근데 그 용기죠. 이 the 컨테이너를 받는 거죠. 위치가. 그 용기로부터 그것이 소비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자, 우리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이제 또 독후감 교재, 독해 교재가 되겠죠? 독해 교재를 한번 좀 다 펴볼까요? 원래 내 독해 교재 어디 갔어? 잠깐만. 음, 음, 음. 독해 교재가 어디 있냐? 우리 몇 번 할 차례예요? 혹시? 55번? 오늘 진도 끝나겠네? 6, 7, 8, 9, 10 하면 딱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으. 이제 또 계약했다고 또 이제 학교 간다고 피곤하다고 또 조는 건 아니겠지? 어? 방학 때는 늦잠 자서 졸리다. 계약하면은 학교 가서 졸리다. 그럴 거면 그냥 영원히 자. 놀지 말고. 알겠지, 민지야? 그래. 지금 동주가 없으니까. 응. 자, 55번 우리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가 벌써 55지문이나 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강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첫 문장. 첫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첫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소재를 또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가봅시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asks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잠깐만,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simply providing이 동명사로 주어져. 그래서 단수 취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provide의 with라는 표현이 나와서 provide A with B 이런 형태가 됐죠.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면 단순히 학생들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대. 뭐가? For learning to happen. 자, 여기에서 for learning 하고 나왔는데 여기를 좀 잠깐 보자면 이 for learning이 의미상 주어거든. 이게 의미상 주어야. 그리고 여기 to happen이라고 나온 게 앞에 있는 enough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말로.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학습하는 것이 발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저 학생들한테 그냥 어려운 거를 제공하는 거는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답니다. 원활하게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소재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려운 텍스트 제공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려운 텍스트 제공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나 얻었고 자, 그 다음에는 학습이 유효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 학습적인 측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문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셔야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잠깐만요. 자,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complex 죄송해요. 잠깐 좀 너무 확대했나 보다. complex text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 지금 좀 길거든요. 여기 assigning부터 텍스트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엄청 길죠. 그리고 동사랑 보어는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주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자, 요 안쪽을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 길게 나왔으니까. 자, assign을 동사로 보자면 assign은 지정하다, 할당하다, 배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지정을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도록. 자, 근데 이 투부정사가 또 길게 나왔어요. 여기 목적격 보어가. 이게 또 여기 문장 끝까지거든. 그럼 이 목적격 보어가 또 기니까 요 안쪽을 보자면 여기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기 끊고 동사를 보자면 여기 read라는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think about이라는 동사 2번, 그 다음에 write라는 동사 3번 이렇게 나온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이상은 구문 분석을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해석을 해보자. 아까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그저 어려운 텍스트만을 주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Assigning students. 학생들에게 지정해 준대요. To independently read. 자,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혼자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쓰는 거야. 뭐에 대해서? Complex text. 복잡한 지문에 대해서. 복잡한 지문을 읽어보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고 뭔가 글을 써보게 학생들한테 지정해 주는 것은 과제를 주는 것은 is not enough either. 또한 충분하지 않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의 either는 또한이란 뜻이에요. 뭐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뭐 하고 to를 쓰기도 하고 뭐뭐 하고 either를 이제 쓰기도 하죠. 둘 다 또한이라는 뜻인데 또한. 이제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 to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문에서 either는 부정문에서 쓴다. 뭐 이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문제점만 얘기한 거야. 학생들한테 어려운 테스트를 제공을 해. 내가 예를 들어 너네한테 수능 특강 지문을 그냥 줘버려. 그냥 줘버리는 거야. 고3 거를. 쫙 주고 난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러면 효과가 있겠냐는 거야. 효과 없지. 여러분한테 효과 없죠.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야.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야 이거 선생님이 스특 지문 줄 테니까 니네가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해보고 이 글의 주제를 써와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게 뭐야?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못 쓸 테니까요. 못 쓸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아직까지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은요. 잠깐 제가 이 패턴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잠깐 글의 패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전형적인 problem and solution이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blem and solution. 이런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뭐냐면요. 일단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제점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해결책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됐어요? 이 해결책 자체가 글의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Problem and solution.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제가 어디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류의 글에서는요. 해결책이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 Problem and Solution에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 있어. 그냥 어떤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런 패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해결책이 없어. 문제만 나와.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점 자체가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마련입니다. 그게 글의 주제가 되는데 근데 이 문제점만 나오고 끝나버린 경우에는요. 그냥 그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요. 이 글 쓴 사람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 아니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정답이 없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에 정답이 있어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 그렇죠? 각자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그 나라의 어떤 법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락사를 하는 게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은 거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는 당연히 뭡니까?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안락사는 과연 옳은 선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즉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나오는 글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두 문장 자체가 무엇이니까 이게 문제점이에요. 왜 문제점이야? 아니 어려운 테스트를 줘봤자 애한테 소용이 없대잖아. 학습에 소용이 없대잖아. 그럼 이게 뭐야? 문제죠, 문제. 됐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 애한테 지문을 딱 주고 야, 너 혼자서 이렇게 한번 다 해봐.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를 주제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quality questions하고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핵심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quality questions. 양질의 질문이 are one way, 한 가지 방식이래요.
어떤 방식이냐?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선생님들이 can check,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뭐를? 학생들의 이해를요. 어떤 이해를? 그 지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양질의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소재는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재는 양질의 질문까지 나와야 돼요. 양질의 질문. 자, 소재는 여기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쌤이 쓴 대로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쌤이 쓴 대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나눠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문제점, 해결책.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제가 써놨다시피 어려운 텍스트를 그냥 무지성으로 줘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지문을 그냥 제공하는 거죠. 그냥 제공. 그럼 무엇이다? 위에서 써놨다시피 학습 효과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냥 없다라고 하셔도 되겠죠. 학습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양질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질의 질문.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아니 어려운 지문 줘봤자 학습 효과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쉬운 지문을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잖아. 쉬운 지문이냐 어려운 지문이냐는 이 글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주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양질의 질문을 하라는 거죠. 즉 학습 효과를 위해서 학습 효과를 위해 뭘 하라는 겁니까? 교사는 양질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양질의 질문이 필요하다.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주제이자 요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글의 주제이자 요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필자는 이 글을 쓴 거예요. 됐어? 학생들한테 그냥 어려운 질문 뚝 던져주고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시키지 말라는 거죠. 질문을 잘하라는 거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금 현재 고3의 한 여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요. 겁나 잘해요. 거의 전과목 전교 3등 안에 듭니다. 전과목 다. 동패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원을 왔었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첨삭 보강을 이제 했었어요. 한 8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질문할 거 없으면은 내가 질문한다.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질문할 거 없으면 내가 질문한다. 대답 못하면 집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저는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질문할 게 없었던 거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질문할 게 없었어.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대요. 내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은 혼날까 봐, 나한테. 나한테 혼날까 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대, 얘가. 그래갖고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좀 쉬운 거. 근데 얘가 아주 작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 예. 솔직히 말하면요. 그 친구를 2년 가르쳤는데 목소리를 잘 몰라요. 진짜 목소리를 잘 몰라. 하도 말을 안 해갖고. 아무튼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대답을 잘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막상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학생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이 글 쓰신 분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질문을 그러니까 말로써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로써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써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은 글로써 설명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질의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또 밑줄 쳐진 문장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Past tense 질문은 can also promote 또한 promote 시킵니다. 자, promote는 무슨 뜻이야? 촉진시키다, 증가시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또한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학생들의 search를요. 검색을요. 됐어? 탐색을 말하는 거죠. 탐색력을 증진시킬 수 있대. 뭐에 대한 탐색력이냐? For evidence. 증거에 대한 탐색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their need. 그들의 필요성을 증진시킬 수 있답니다. 어떤 필요성이냐? To return to the text. 자, 텍스트로 돌아가게 할 그럴 필요성. 됐어요? 이거를 증진시킬 수 있답니다. 왜?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를 deepen하기 위해서, 깊게 하기 위해서,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위에서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제에서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문을 어떤 걸 주느냐, 어려운 걸 주냐, 쉬운 걸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학생한테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학습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양질의 질문이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질문이라는 건 학생의 탐색력을 증진시켜주고 필요성을 증진시켜준대. 일단 탐색력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일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쌤이 질문을 던졌어.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필자는 나는 이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쌤이 질문하니까 내가 대답을 잘 못했네. 그러면 내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찾아봐야겠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탐색력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증거에 대한 탐색력. 두 번째는요. 지문으로 되돌아갈 필요성을 증진시켜준다 했어. 자, 이 지문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지문을 다시 읽어봐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이렇게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야. 뭐가? 좋은 질문이. 됐어? 내가 만약에 질문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이 지문을 다시 보겠냐? 절대 안 보죠. 안 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질문할 건데 대답 못하면 오늘 나한테 꿀밥 30대 맞고 나랑 같이 퇴근한다? 뭐 이런 얘기 했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번이든 봐야죠. 탈퇴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질문을 했어. 대답을 못해. 선생님, 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거야. 이거를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양질의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볼게요. 자, 다음은 오메? 어디 갔어?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Teachers, 자, 그 교사들은요, take on active role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take는요, play라고 해도 됩니다. play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take on active role 그 다음에 전치사 in까지 나왔는데 잠깐만 보시면 여기에서 어디 갔냐? 여기 take a role in까지 여기가 한 세트거든요. 여기까지 한 세트. take 뭐 또는 뭐 play 뭐 그냥 둘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roll in 이렇게 나오는 게 한 세트인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대로. in이니까 뭐뭐에서죠. 뭐뭐에서 roll은 역할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사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능동적 역할을 한대요. 능동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veloping and deepening students' comprehension 여기까지요. 즉, 학생들의 이해를 developing, 발전시키고 deepening,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역할.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한다. 그래서 아니 그냥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해 교사가. 그러면 이건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잖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가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쌤이 적극적으로 이 학습에 참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ctive role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럼 뭐 함으로써 여기 딱 친절하게 나와 있죠. by ing, by asking questions. 자, 질문을 함으로써요. 어떤 질문이냐? 요런 질문입니다. cause them to retest the game.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요. cause, 유발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즉 학생들로 하여금 to read the test game. 그 지문으로 그 지문을 다시 읽게끔 유발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결국 위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되게 허접한 질문을 했어. 이거 단어 뜻 뭐야? 막 이런 허접한 질문을 했어. 그럼 너네가 이 지문을 다시 읽겠냐? 안 읽어요. 근데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글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숙련반박이야, 도입 예시야, 아니면 설명 요약이야, 아니면은 문제 해결이야, 뭐야? 질문 답변이야,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니네가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읽어봐야 될 거야. 다시. 이렇게 뭔가 지문을 다시 읽게끔 해주는 그런 걸 유도하는 질문을 내가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네는 글을 다시 읽어. 다시 읽으니까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 역할을 교사가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오늘은 해본 여기가 수맥이 별로 안 좋나 봐. 요 자리가. 너 또 필기 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거 아니야 또 필기? 태훈아, 계약해서 돌린 거지? 봐봐. 다음 거 볼게. 자, 여기 result in 전체는 부사입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자, result in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multiple reading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번의 읽기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of the same text. 똑같은 지문에 대해서. 됐나? 그러니까 같은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읽기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가 증가한다. 됐니?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친절하게 in other words 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해주려고 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se task-based questions. 이러한 지문을 기반으로 한 질문은 provide, 제공해준대. 학생들한테 뭘 제공하냐? with the purpose. 어떤 목적을 제공해준답니다. 어떤 목적이냐? for rereading. 다시 읽기 위한 목적성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은 is critical, 중요하대요. for understanding complex texts에서요. 즉 복잡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양질의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학습 효과. 아까 우리가 주제 해결책에서 썼던 겁니다.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양질의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 됐죠? 이거에 관련된 게 이 글의 정답이 돼야겠죠. 됐어요? 정답 몇 번일까? 네, 2번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1번을 볼게요. Too much homework is harmful. 너무 많은 숙제가 해롭대요. 뭘 해로워? 자, 두 번째는 Questioning for better comprehension.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질문.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거를 여기에서는 better comprehension이라고 표현을 했네.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Too many tests make students tired. 이거 보기문 만든 사람 약간 의심되는데 이거 학생이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너무나 많은 시험은 학생을 피곤하게 만든다. 아니요, 전 반대입니다. 자, 4번 볼게요. The questions that science can't answer yet. 이건 뭐 전혀 아니 과학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학 얘기 왜 나와? 과학이 아직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래요. 뭐야 이거는? 5번은 There's not always just one right answer. 항상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15분인데 좀 쉬었다 할까? 좀 쉬었다 합시다.
이놈도 아직도 안 왔어? 이 정도면 그냥 결석 아니야? 그러게 누가 책 안 가져오래? 쨌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동주? 뭐 한다고? 아,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그럼 진짜 끝날 때 다 돼서 오겠네? 공주 보강하고 가야겠다, 오늘. 자, 다음 거 보자. 56번.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시간 반 수업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죠? 진도 다 못 나올 것 같은데? 아, 아쉽네. 아니, 저 중간 타임 수업 없어요, 참고로. 저 그냥 해도 돼요. 민지야. 중간 타임 나 수업 없다고. 너네 수업 끝나고 수업 없다고요. 그래? 어디 학원인데? 전화번호 불러봐. 전화번호 불러봐. 전화해볼게. 불러봐. 불알치겠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56번 볼게요, 같이. 아, 요지문 생각나네요. 아, 요지문은요, 이것도 글의 패턴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패턴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지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이 빈 공간에다 쓸게요. 자, 이 패턴은 이제 어떤 거냐면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실험에 관련된 겁니다. 실험. 그래서 처음에 뭐 실험이 됐든 뭐 실험이나 연구나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통계,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의 글인데 이제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그냥 편의상 실험만 쓸게요. 제가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실험 내용. 이제 뭘 갖고 실험을 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때에 따라서 실험에 대한 목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을 왜 하는 거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실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잘 컨트롤이 안 되네. 이게 어플을 바꾼 이후로 이 컨트롤이 조금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 결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3번까지 쓰고 말씀드릴게요. 3번은요. 그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글에 따라서 3번 내용은 안 나오기도 합니다. 3번 내용은 안 나오기도 해요.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 유의 글은 보통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 내용, 실험 결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만약에 3번 내용, 즉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게 나온다면요. 이 내용이 사실상 이 글의 요약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요약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내년이 되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학원 기준으로 중3 2학기부터는 여러분 라이팅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이팅 수업을 하지 않고요. 뭘 하냐면요. 모의고사를 해요. 모의고사.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풀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이제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1번에서 4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40번 문제가 있습니다. 40번 문제. 모의고사 40번을 보면은 이게 요약문이거든요. 모의고사 40번이. 40번이 요약 문제예요. 요약 문제. 근데 이 모의고사 40번 지문이 주로 이 실험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실험글이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주로 실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실험에 대한 내용은 이런 패턴으로 가니까요. 실험 내용, 실험 결과,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근데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요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약으로 시험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내용이 나오면은 그 마지막 내용이 결국 중요하겠고 3번 내용이 만약 안 나온다면 실험 결과가 중요하겠죠. 얘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실험 내용과 결과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3번 내용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실험을 했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여러분이 직접 추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실험에 대한 내용이 초반부에 딱 등장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중요 문장이 어디에 나오는 거야?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들어가면은 중요한 내용 뒤에 나올 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좀 더 우리가 좀 빡세게 해석을 해야겠구나. 앞부분은 좀 가볍게 좀 해석을 하고 뒷부분에서 내가 해석을 좀 빡세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용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되게 길게 잠깐만. 말을 안 들어 이거. 첫 문장부터 조금 길게 나왔는데 내용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문장에서 near an honesty box 이렇게 나왔네요. 정직 상자 근처에래요. 자, 정직 상자가 뭔지 몰라. 근데 일단 넘어가 볼게. 정직 상자 근처에. 근데 그 정직 상자가 뭐 어떤 상자냐면 이니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정직 상자에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정직 상자 안에다가 사람들이 place 넣었대요. 부었대. 뭘 뒀어?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스를 뒀대요. 됐어? 자, 그러면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 펀드는 어떤 기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컨트리뷰트는 원래 기여하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기부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기부하다. 그러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기부금이란 뜻이 됩니다. 기부금. 됐나요? 그러면은 커피값 기부금을 뒀대요. 됐어? 정직 상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커피값에 해당하는 그 돈을 이제 그 상자에다 넣었다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그 계산대 근처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막 이런 상자 같은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다가 뭐 불우이웃 성금 뭐 하라고 해갖고 여기다 막 돈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뭐 예를 들어 한 3,000원 주고 커피 한 잔 마실 돈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그 상자 근처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근처에다가 이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원이냐 뭐 이런 연구원들이래요. 그래서 뭐 뉴캐슬 대학에 영국에 있는 뉴캐슬 대학에 그 이제 그 연구원들이 뭐 뉴캐슬 대학이고 뭐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alternatively 번갈아 가면서 displayed 전시했어요. 뭘 전시했는가? 이미지를 전시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이런 이미지를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눈의 이미지와 꽃 이미지를 전시를 했답니다.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내용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까요? 자, 정직 상자가 이렇게 있어. 자,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라고 했으니까 어떤 때는 눈 사진을, 어떤 때는 꽃 사진을 이렇게 이제 눈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눈 사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꽃 사진. 자, 누가 봐도 꽃이죠? 어쨌든 꽃이잖아.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Each magic. 자, 각각의 이미지는 was displayed. 전시됐대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요. At a time. 한 번에. 됐어? 그러니까 얘 일주일 전시하고 얘를 일주일 전시한 거야. 이렇게 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자면 자, 바로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During all the weeks. 자, 그러면 모든 주간 동안에 어떤 주간이냐? 이니치가 또 꾸며주는 거죠. 그 주에서 눈이 전시가 됐답니다. 즉 눈이 전시된 주간 내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눈이 전시된 주간 내내 bigger contributions, 더 큰 기부금이 이루어졌답니다. Then 뭐보다 during the weeks보다요. 여기 전체가 괄호인데요. 그러니까 그 주간 동안보다요. 어떤 주간이냐? 꽃이 전시됐던 주간을 말하는 거겠죠. 꽃이 전시됐던 주간. 됐나요? 자, 그러면은 기부금을 여기 이제 기부금을 얼마나 넣었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기부금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여기에는 기부금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었나 보죠. 됐나요? 기부금이 여기가 더 많았대. 이게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또 볼게요. Over the time weeks of the study. 자, 그 연구가 이루어진 10주 동안에 기부금, 자, 눈 주간의 기부금이 were almost 3 times higher. 약 3배가 높았답니다. 뭐보다? Those made during the flower weeks.
자, 그래서 그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보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도즈가 가리킨 게 뭘까요? 도즈가 가리키는 거.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 이 것들이 뭘 말하는 거야? 이루어진 뭘 말하는 거야? 기부금. 그렇죠. contributions를 대신하는 거죠. contributions. 됐나요? 기부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주 동안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해봤더니 눈 주간의 기부금이 꽃 주간의 기부금보다 3배가 높았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문장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 실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난 게 아니라 차이가 약 3배가 났대. 3배. 3배가 더 많은 기부금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왜 눈 사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아, 전혀 모르겠어요? 민지 왜 그랬을 것 같아? 아, 뭔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민이는 왜 눈 사진이 있을 때 더 기부금이 많았을 것 같아? 감시당한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요. 네, 여러분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지금까지가 실험 결과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왜 눈 사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부금을 더 많이 냈는가? 왜 그런가? 그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엄청 길죠? 구문 분석 좀 잘해야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it was suggested that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suggest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제안하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말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냥 전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주어고 요 대절이 진주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말해졌대요. 암시한다고 말해졌답니다. 뭐가요?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자, 그럼 진화된 심리래요. 어떤 심리냐? 협력적 심리래요. 협력의 심리. 됐어요? 진화된 협력의 심리가 is highly 매우 어떻대요? sensitive하대. 예민하답니다. 뭐에 예민하냐? To subtle cues of being watched. 여기까지가 이제 괄호가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and 뒤에 대절이 또 나오는데 여기가 진주어 2번이 됩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자, 잠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한 문장씩 해석하기가 좀 그렇게 좀 수월했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볼게요. 협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협력. 여기서 협력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험한 게 뭐였어요? 꽃 주간과 그리고 그 눈 주간에 기부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들아, 기부한다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써볼게요. 사회적 기여죠. 사회적 기여. 맞아요?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제 엄밀히 따지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을 돕는 행위가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좋으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사회적으로 남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협력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돕기 위해 뭔가 좀 기부를 한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cooperation, 협력이라는 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본문 버전으로 따지면은 기부금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부금 내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부금을 내야겠다라는 이 진전된 심리가 언제 민감하냐면요. subtle cues에 민감하답니다. subtle, 미묘한이라는 뜻이고 cue는 단서, 신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묘한 신호에 되게 민감하대요. 어떤 미묘한 신호냐? being watched. 여기에 핵심적인 거 나왔어. 감시된다라는. 됐어요? 지켜봐진다라는 이런 미묘한 신호가 왔을 때 이때 이 심리가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민지랑 정민이가 말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온 거죠. 뭔가 눈가리 사진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원래 수고하세요 하면서 음식점 딱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눈이 이렇게 쳐다봐. 뭔가 쳐다봐. 야, 돈 내라. 내라. 기부 좀 하지? 너 그걸로 커피 마실 거야? 돈 내. 그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이거 3,000원이면은 지금 우리 그 불우이웃 아동들이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는데 돈 내 빨리. 내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기부를 해라.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근데 뭔가 그런 기부를 좀 해라. 너가 사회적인 기여를 해라. 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꾸준히 기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이제 제가 기부를 했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 지금은 안 합니다. 아니 그 기부를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제가 또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뭐 그 소년 소녀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혼모 가정이라든가 좀 이런 거,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그 초록우산인가 노란우산인가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그 기부를 이제 좀 꾸준히 했었는데 근데 제가 기사를 봤어요.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횡령했다라는 막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부금을요. 그 무슨 우산에서. 아니, 씨, 이것들이 내가 지금 불우이웃도라고 돈 줬더니, 씨, 이거 갖다가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네 해갖고 제가 후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거 보고 열받아갖고.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좋은 뜻으로 했었는데, 이게, 어, 이게 내 심리가 어떠냐면요. 이거를 티내고 싶었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티를 내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 이제 슬쩍 이제 올린다거나 뭐 이제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하고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거랑 물론 이 본문에 나온 거랑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어쨌든간 뭔가 좀 이렇게 너가 사회적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그런 느낌 같은 게 오면은 이게 하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돈 많이 버는데 기부 좀 하고 그러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쉽게 말하잖아. 그런 것들을. 근데 어쨌든 간 연예인 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뭔가 그런 게 이제 계속 이 압박이 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기부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에 그것도 뭡니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 연예인인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과연 그래도 연예인들이 지금처럼 기부를 할까?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 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절이하의 내용이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볼게요. The findings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앞으로 이 finding이랑 the finding 이렇게 나왔어. the finding. 그러면은 이 녀석은요. 실험 결과라고 해서 같아요. 실험 결과. 알겠죠? 자, 그리고 실험 결과가 may have 가질 수도 있답니다. implications를요. 암시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for 뭐에 대한 암시냐? 이런 거에 대한 암시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how to provide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암시래요. 뭐를 제공해? effective nuts를요. 자, 이 nuts라는 게 뭐냐면요. 약간 좀 쓱 찔러 넣어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nut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오늘 생일이야. 그러면은 야, 나 오늘 생일이니까 너네 뭐 많이 말고 한 5만 원씩만 걷어. 막 이렇게 했어. 내가 예를 들어. 이건 너찌가 아니야. 강탈이죠. 이건 강탈인 거고 너찌는 이런 겁니다. 아, 오늘 쌤 생일인데. 뭐 그렇다고. 이게 너찌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이 압박 주는 거야. 압박 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런 너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시를 제공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눈가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눈 사진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Towar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할 거냐, 권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내용이 끝났고요. 이 마지막 문장이 글의 주제이자 요약문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려고 한다. 됐나? 이게 바로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실험의 목적이자 요약이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시라는 말을 쓰면은 그렇게 좋은 어감으로 들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글에서는 좋은 의미로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켜본다라는 이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정답 5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57번 질문이고요. 오늘 요거 하면 끝나겠네요. 요 57번 질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여기 제가 이 밑줄로 친 요 문장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우리 지난번에 그 고등학교 이제 내신 능력고사 봤을 때 나왔던 바로 그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자,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인데요. 이 지문이 진짜 단골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녀석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지난 시험에서 출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글은 지칭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오고 내용 파악에 대한 것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지문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suggested 제안했답니다. 뭐를요? That a newcomer to a neighborhood ask a new neighbor.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잘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대절이 나왔는데 대절의 주어가 newcomer죠. 그렇죠? 여기가 수식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sk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new neighbor 목적어고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구문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잘 봐봐.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구문 분석한 부분을 잘 봐봐.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 없어?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 없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뭐 그냥 나와 있으면 뭐 맞겠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찝어줄게요.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 아니 끄덕끄덕 하지 말고 얘기를 해. 뭐가 이상한데? 그렇지? 봐봐. 여기 newcomer지, newcomer 단수잖아. 그럼 단수면 여기에 s 붙여야 되잖아. 그렇죠? 또는 여기에 과거 시잖아. ed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도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s를 붙이거나 ed 붙여야 되잖아. 근데 왜 이거 s야? 오타 났네. 그지? 뭐 기억하고 있네요. 네,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이 정도 낚시는 이제 안 당하는구나, 니네가.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should가 왜 생략되어 있는데? suggest 뜻이 제안하다이기 때문에 근데 제안하다여도 should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당위성을 나타낸다. 당위성이 뭔데? 당위성이 뭔데? 해야 한다. 그래서 뭐? 뭔가 이게 잘 나가다가 뭐가 끝나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니네가 이 지식을 되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조각조각 알고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겁니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충고하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동사들이 나왔을 때 보통 대절이 나오는데 대절을 해석을 할 때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잘 어울리면은 should를 쓴다예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야 한다 해석이 잘 어울리면 should를 쓰는 거고 해야 한다 해석을 했더니 이상하면 안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됐어요? 드디어 지문에 나왔네요. 우리가 배웠던 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뭘 제안했냐면 새로 온 사람이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좀 표시할게요. 이 새로 온 사람을요. 내가 A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A라고 표현할게요.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나왔죠. 네이버후드가 아니지. 여기 네이버 나왔죠. 네이버는 새 이웃이죠. 이웃. 자, 이웃을 제가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따가 이제 읽으면서 하나씩 표시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해봐봐.
자, 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요청해야 된대. 누구한테? 새 이웃한테.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이웃이라는 건 원래 그 동네에 살던 기존의 동네 주민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니네가 이렇게 다 동네 주민이야.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다 다닥다닥 붙어서 산다고 해봐. 내가 이사를 왔어. 내가 동혁이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 그러면 동혁이는 쌤 입장에서 새 이웃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이웃이란 건 뭡니까? 원래 살던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원래 살던 사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뭡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원래 살던 그 기존의 동네 주민에게 부탁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해석했죠? 부탁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대요. 뭘 부탁해야 되냐면 to do him or a favor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목적격 보어인데요.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him or her가 나왔는데 얘는 누굴까요? A, B 골라보세요. him or her. 새로 이사 온 사람일까 아니면은 기존 동네 주민일까? 네, 맞습니다. A에 해당하는 거예요. A. 됐어요? A. 즉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기존 동네 주민한테 부탁해야 돼.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 그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야 된다고. 됐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대요. 뭐 하면서? Citing on old maxim. 오래된, maxim은 격언이란 뜻입니다. 오래된 격언을 cite 하면서, 인용하면서. 그 오래된 격언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구문 분석을 해야겠죠.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형용사죠. 일단 큰 덩어리부터 할게요. Will be 동사, or ready or to do you another. 여기까지가 부사. Then he whom you yourself have obliged. 여기까지가 또 부사. 자, 큰 덩어리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큰 덩어리 안쪽에 있는 거를 또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has once done. 여기가 동사죠. 여기 once는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you가 간접 목적어, kindness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to do you another. 여기는 짧으니까 넘어갈게요. Then he. 자, 여기 he 주어. whom you yourself have obliged.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요. 여기를 주어로 표시 안 할게요. 여기는요. 보죠. Then he whom you yourself have obliged. 여기는 따로따로 그냥 나누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여기는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을 보면은 너가 직접 have obliged 베풀었었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이 살짝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어떤 이제 오래된 격언을 인용했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that has once done 한때 했었대. 한번 했었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었던 사람이 will be 뭐뭐 할 것이랍니다. more ready 더 준비가 될 거래요. 어떤 준비가 되냐면 to do you another 너에게 또 다른 것을 할 준비가 될 거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게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또 다른 kindness를 말하는 거겠죠.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될 거래요. then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요? 너가 직접 베풀었었던 사람보다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야. 첫 문장. 자, 내용이 좀 기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이 초반부에서 내용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사 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동네 주민이 있습니다. 기존 동네 주민. 이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사 온 사람이 얘가 그 동네 주민에게 자, 여기를 편의상 A로 하고 여기를 B로 했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부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좀 잘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좀 아나무인인 사람이 원래 이런 거 좀 잘해요.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가 저희 학원 거의 처음 왔을 때 초창기 때 7월 달이었습니다. 회식을 하겠대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저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제 원장님이랑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 원장님이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쌤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로이쌤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 소고기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의 회식은 소고기로 그냥 픽스예요. 픽스입니다. 픽스. 우리 소고기밖에 안 먹어요. 회식할 때마다. 그게 다 저 때문입니다. 아무튼간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쉽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학생들한테 먹을 걸 사주지만 저는 가져가잖아요. 네. 저는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하잖아. 얘가 얘기하잖아.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탁해야 된대.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나는 동혁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야. 아는 사이가 아닌데 내가 먼저 띵동. 누구세요? 저 옆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짐 좀 날라주세요. 짐 나르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데 옛날 그 교원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은 그 다음에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도와줬던 사람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냐? 동주를 도와준 적이 있어. 우리 저기 동혁이는 쌤을 도와줬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내가 어떤 이제 뭔가 도움이 또 필요해. 그럼 그때는 누가 도와주겠어? 동혁이가 또 도와준다는 거야. 나는 이제 호구 잡은 거지. 이건 아니고요. 나는 동주한테 도움을 줬지만 동주는 나한테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는 거죠. 저거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준 사람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계속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알겠죠? 저는요, 이 사람 너무 좋아해요. 저랑 사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볼게요. 자, 이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은요, was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invitation, 초대랍니다. 뭐에 대한 초대냐? 사회적 interaction에 있어서요. 사회적 어떤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무엇입니까? 부탁이라는 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를 쌓는데 가장 어떻다? 유용한 방법이란 거죠. 유용한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줘야 이게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오히려 뭔가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막 떠오르는 예시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끼리 봐봐. 여러분이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는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잘해주거나 뭘 하나 주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친한 친구 생일이야. 그럼 별로 안 친하면 오늘 생일이야? 축하해. 이거 가져.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친한 친구는 생일이야? 꺼져.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원래 찐친이잖아. 이게 진짜 친한 친구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강사 생활 초창기 때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중3 아이들을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이 사줬거든요. 먹을 거를요. 왜?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나도 잘 못했었어. 나도 그때 서툴렀지.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매 수업 시간 끝나고 매번 내가 먹을 걸 사줬어요. 3달 동안. 3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으로 따지면요. 너네 맨날 수업 끝나고 너네 다 데리고 내가 맨날 KFC 가는 거야. 맨날. 그래서 식비로만 애들 먹는 값으로만 한 달에 50만 원 나왔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 애들이랑 친해졌냐? 아니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바꿨죠. 아, 애들한테 먹을 거 사주는 게 다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사줍니다.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걔네를 탓하세요.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뺐죠. 어, 한 가지 그 얘기를 해줄게요. 예전에 그 근혁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근혁쌤께서 그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내신 대비 기간 때 일요일 날에 요 강의실, 여기 4강의실에서 그때 보충 수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한 거의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 KFC를 전원 다 사준 거야. 그것도 일반 세트보다 더 비싼 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가 막 무슨 냄새가 나길래 무슨 치킨 냄새 같은 게 나길래 일로 왔어요. 이렇게 왔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어. 그래갖고 야 뭐야 이러니까 아 저 그 근육쌤이 사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래? 잠깐만 한 다음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갖고 야그 상자 좀 줘봐. 상자 딱 받은 다음에 이제 야 너 그 에그타르트 먹냐? 아니요? 내놔. 너 이거 치킨 먹냐? 아니 쌤 드실래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도니까 이만큼 쌓인 거야. 그래갖고 얘들아 맛있게 먹어. 네, 쌤 맛있게 드세요. 그래 하고 갔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근혁쌤한테 얘기했죠. 쌤 잘 먹겠습니다. 저를 굉장히 노려봤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슬픈 얘기인데 그때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이 그 다음 해에 내신 대비를 저랑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생각한 게, 얘네가 혹시 좀 변태기가 있나? 이게 뺏고 뭐 이런 걸 좋아하나? 뭐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 보자.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해. 아니, 왜 부탁을 하면은 사회적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보자고요. Such asking. 자, 그러한 요청은요. On the part of the newcomer. 자, 새로 온 쪽에서의 그러한 요청이 provide 또 나왔네요. 제공했습니다. The neighbor, 이웃에게 뭘 제공했냐면요. With an opportunity. 너무 좋은 말 나온다. 기회를 제공한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야, 내 생일이다. 뭐 좀 줘봐. 좋은 거 좀 줘봐.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난 너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냐? 바로 투부정사할 기회를 주는데 to show, 보여줄 기회야. himself or herself, 너네 자신이 as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줄게. At first encounter, 첫 만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질문 안 할게요. 자, himself or herself, 누굽니까? 이사 온 사람 아니면 기존 이웃 A, B. 기존 이웃 B예요. B. 됐나요? 기존 이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강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줄 저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본문에 나와 있잖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It also. 자, 그것은 also 또한 mean 의미했는데요. 대절을 의미합니다. The letter라고 나왔는데 letter는 우리가 후자를 의미하고요. The former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후자와 전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먼저 나온 게 newcomer예요. newcomer. 여기 보이시죠? newcomer. 그리고 뒤에 neighbor 보이시죠? 됐나요? 그러면은 newcomer가 전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neighbor가 후자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후자는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 전자는 누굽니까? 이사 온 사람입니다. 이사 온 사람. 됐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여기가 B고 여기가 A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유, 컨트롤하기 어려워. 자, 후자는 즉 이웃은요. could now ask 이제 부탁할 수 있답니다. 뭘 부탁할 수 있냐? The former 전자에게요. 즉 이사 온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 있답니다. For a favor 뭔가 해달라고. 즉 부탁을 해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부탁할 수 있대. In return 보답으로요. 자, 그리고 콤마 ing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increasing 증가하게 된답니다. The familiarity와 trust가 증가하게 된답니다. 됐어요? 즉 친밀감과 신뢰도가 올라간답니다.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동혁이한테 자 이사 왔어. 띵동 누구세요? 아 저 옆집에 새로 이사하는데요. 지금 짐 날릴 거 많거든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나와갖고 짐 좀 날라주세요. 나 부탁했어. 그럼 이제 내가 이 말한 것 자체가 뭐야? 자 어디 새로 보는 이웃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디 한번 보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동혁 입장에서 그래 내가 이웃으로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시켜줘야지. 네 나갈게요. 라고 이제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너가 막 짐 날리는 걸 열심히 도와줬어.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떤 권한이 생긴 거야? 내가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얘는 날 도와줘야 돼. 라는 권리가 생긴 거죠. 이해됐어? 그럼 이제 동혁이가 이제 나중에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한테 이제 와갖고 이제 뭐 좀 해달라 하면서 부탁을 해. 그럼 내가 이제 부탁을 들어줘야지. 도와줬으니까.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부탁을 한 번씩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친해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 비록 약간 강탈하지만 저는 그만큼 또 드리잖아요. 아니요? 맞지, 민지야? 응, 맞지? 너는 맞다고 해야 돼. 그래.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n the manner. 자, 그런 방식으로 both parties. 자, 양측은 여기서 파티를요, 진짜 파티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파티는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당사자. 자, 양 당사자는요, could overcome.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Their natural hesitancy를요. hesitancy가 뭐냐? 망설임이야, 망설임. 주저함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의 당연한 망설임과 mutual fear, 상호 간의 fear,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쌓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부탁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됐나요? 이게 핵심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relationship opener. 자, 관계를 열어주는 것. 뭐랍니까? asking for a favor.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렇죠? 앞으로 많이 요청할게요. 저는 여러분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직 멀었죠. 네. 제가 우리 저기 뭐야 뭐 고인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은구랑 우리 이제 동혁이랑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하람이 나영이 정민이 제가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부탁을 좀 할게요. 예,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편의점에서 한 2,000원 내로 알아서 맛있는 거를 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했고 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자. 잠깐만요. 딱 57번까지 했네. 이 책 이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58에서 60번까지랑 그 다음에 잠깐만요. 뒷부분이 보죠. 구문독해가 근데 꽤 많네. 구문독해가 좀 많구나. 140. 이거 다 하려면 꽤 많은데? 163쪽까지면 좀 많은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거 앞에 58에서 60번은 숙제를 안 내줄게요. 여기는 안 내줄게. 대신에 이걸 다 해오세요. 구문 독해를. 응? 뭐해? 이거 58에서 60번 해야지. 응? 네. 그냥 즉석에서 문제 푸는 거죠. 네. 즉석에서 하고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 그냥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해버리고 바로 하고 대신에 요 추가 독해 워크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내가 일부분만 또 숙제를 내주면 너네가 또 책 두고 온다고 또 저기 동주마냥 또 갔다 와야 된다고 오늘 또 노가다 쪄야 돼요. 책 놔두고 와갖고 그리고 이걸 2권씩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힘들겠지만 요 구문 독해 파트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그래서 149에서 163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응? 몇 쪽이냐고요? 149에서 163. 자, 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란 건 다음 주 목요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시간에 제가 저거 새 교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재 배부 예정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